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독해 바로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오늘 바람이 길을 묻나봐요 라는 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아보기에 앞서 어려울 수 있는 단어들,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 뜻부터 알아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휘젓다. 뜻은 이리저리 심하게 흔들어졌다. 우리가 팔을 휘젓다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휘저어서 밀가루 반죽을 한다는 얘기도 있지요. 문장 한번 볼게요. 요플레와 과자가 잘 섞이게 어떻게 휘젓다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단어 한번 볼게요. 몰려오다. 몰려오다. 저기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뭐 양떼가 몰려옵니다. 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뜻 한번 볼게요. 구름 따위가 한꺼번에 밀려오다. 자, 구름은 엄청 많죠. 그리고 저 멀리서부터 보일 정도로 크죠. 사람이나 혹은 동물들이 엄청 많은 수가 있을 때 그거를 몰려오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문장 한번 볼게요. 비가 오르는지 먹구름이 땡땡땡땡 있다. 볼게요.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 단어 알아봤으니까 이제 시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제목 한번 볼게요. 바람이 길을 묻나봐요. 선생님이 바람 밑에다가 빨간색 줄을 그어놨어요. 바람이 길을 묻나봐요. 이 바람이 주인공이 되겠죠. 자,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꽃들이 살래살래 고개를 흔듭니다. 바람이 길을 묻나봅니다. 나뭇잎이 잘랑잘랑 손을 휘젓습니다. 나뭇잎도 모르나 봅니다. 해는 지고 어둠은 몰려오는데 바람이 길을 잃어 걱정인가 봅니다. 라는 내용의 시였어요. 먼저 등장하는 것들 한번 볼게요. 꽃 나오고 바람 나오고 나뭇잎 나오고 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따로 없네요. 근데 꽃이나 바람이나 나무나 해나 우리 어디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숲 속에서, 산 속에서, 자연 속에서 볼 수 있죠. 근데 이 꽃이 마치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처럼 행동하는지 볼게요. 고개를 흔든대요. 누가? 꽃이. 길을 묻는데요. 누가? 바람이. 손을 휘젓는데요. 누가? 나뭇잎이. 이렇게 또 모른대요. 누가? 나뭇잎이. 걱정을 한대요. 누가? 바람이. 마치 꽃과 나뭇잎과 바람이 꽃과 바람과 나뭇잎이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흉내내는 말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꽃들이 살래살래. 또 밑에 내려가다 보면 나뭇잎이 잘랑잘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은 글감이라는 말이 친구들이 어려울 수 있으면은 주인공이라는 말로 한번 해볼게요. 이 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시를 잘 읽어본다면 바람이 누구에게, 꽃에게, 바람이 누구에게, 나뭇잎에게 길을 물어봤는데 모두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바람은 아직도 길을 잃은 상태고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랑 시를 쭉 봤는데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아요?
제목에도 있고 내용에서도 가장 자주 등장하는 바람이 됩니다. 제목에도 있고 내용에도 등장하는 친구가 바로 바람이지요. 이렇게 선생님이랑 바람이 길을 묻나봐요 라는 시를 한번 알아봤어요. 이제 잠깐 영상을 멈춰주시고 문제를 풀고 다시 영상을 재생해주세요.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풀고 오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문제 풀이를 천천히 해보도록 합시다. 1번, 이 시의 중심, 글감, 아까 글감이라 했는데 쉬운 말로 그냥 주인공이라고 할게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선생님이랑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바람이 되겠죠. 2번, 이 시의 특징이란 말 친구들 참 어려워해요. 특징이라고 하면은 특이한 거, 글씨를 쓸 수 있네. 특이한 것 시라고 편하게 생각해 주면 돼요. 이 시에서 특이한 걸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달래요. 아까 선생님이 꽃, 바람, 나뭇잎을 뭐처럼 표현했다고 했죠? 사람처럼 표현했다고 했었죠. 손을 휘젓거나 고개를 흔드는 등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2번 볼게요. 2번, 바람이 부는 것을 길을 묻는 것으로 표현했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바람이 진짜 길을 묻는 거일 수도 있는데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바람이 소용돌이치는 거를 길을 묻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세모 표시해 볼게요. 3번, 해가 지고 어둠이 몰려올 때까지 바람은 길을 찾지 못했다. 시를 한번 다시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를 봐주면은 해는 지고 어둠은 몰려오는데 여섯 번째, 바람이 길을 잃어 걱정인가 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해가 지고 어둠이 몰려올 때까지 바람은 길을 찾지 못했다. 맞는 말이 되겠죠. 4번, 나뭇잎이 길을 알고 바람에게 말해주었다. 아까 봤듯이 꽃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나뭇잎도 그렇고 바람이 길을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했어요. 어떻게 모른다고 표현해줬나요? 꽃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고 나뭇잎은 손을 잘랑잘랑 휘저었죠. 몰라 이렇게 표현을 해줬죠. 그러면은 4번, 길을 알고 바람에게 말해줬다는 틀린 답이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이 2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사람처럼 표현한 부분을 올바르게 짝지어 선으로 이어달라고 했어요. 어떤 것처럼? 사람처럼 표현한 부분. 아까 봤듯 시를 보면은 꽃, 바람, 나뭇잎이 사람처럼 행동을 했죠. 봅시다. 손을 휘저었대요. 고개를 흔들었대요. 길을 물었대요. 우리 제목을 보게 되면은 바람이 길을 묻나봐요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길을 묻나봅니다는 바람이 물어봤겠죠. 그 다음에 고개를 흔듭니다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말부터 나왔죠. 꽃들이 살래살래 고개를 흔듭니다. 다 되겠죠. 쭉 읽다 보니 나뭇잎이 잘랑잘랑 손을 휘젓습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4번 볼게요. 기억에서 작은 동작으로 몸의 한 부분을 가볍게 흔드는 모양.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것만 볼게요. 가볍게 흔드는 모양을 어떻게 하는 말? 흉내내는 말을 찾아볼게요. 기억을 봐주시면은 지문 기억을 봐주세요. 꽃들이 살래살래 고개를 흔듭니다. 바람이 길을 묻나 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흉내내는 말 어디 있어요? 하나밖에 없죠. 바로 살래살래 고개를 흔듭니다로 나옵니다. 답은 그러면 여기 살래살래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적어주세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으로 적절한 것은. 참 이 떠오르는 장면이라는 게 친구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시를 읽고 꽃들이 살래살래 고개를 흔드는 모습도 떠오르고 바람이 길을 묻는 모습도 떠오르고 해가 지는 모습도 떠오르고 나뭇잎이 손을 휘젓는 모습도 떠올라요. 근데 이 친구들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지요. 누가? 꽃, 나뭇잎, 바람이. 그렇다면 왜 꽃, 나뭇잎, 바람을 사람처럼 표현을 했을까? 어떤 모습을 봤길래 사람처럼 표현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1번. 언덕 위에 올라가 꽃을 보는 아이. 그렇구나. 아이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꽃을 봐서 이 시를 쓸 수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왜? 꽃들이 살래살래 고개 흔드는 모습을 이 아이가 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2번. 바람이 불어 날아가는 모자를 보는 아이. 이 시에서 날아가는 모자에 대해서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모자라는 말은 없어요. 시 안에서. 그렇다면 3번. 해가 지고 어둠이 몰려올 때까지 바람은 길을 찾지 못했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용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4번. 나뭇잎이 길을 알고 바람에게 말해주었다.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길을 알고 바람에게 말을 해주지 않았죠. 모른다고 그랬죠. 이건 틀린 문제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럼 이 두 개 중 하나인데 언덕 위에 올라가 꽃을 보는 아이 해가지고 바람은 길을 찾지 못했다. 여기는 꽃만 나와 있고 여기는 바람 나와 있어요. 봅시다. 이 시의 주인공이 바람이죠. 근데 여기는 꽃만 나와 있어요. 바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주인공에 대한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미안해요. 잠시만요. 마우스가 잘 안 움직이네요. 자, 그리고 6번 문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떠오르는 느낌 혹은 생각 쓰기예요. 선생님, 제가 적은 게 정답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답지를 보고 외우거나 정해져 있는 답을 외우는 것보다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느낌 또는 생각 봅시다.
자연 속에서 바람과 꽃과 나뭇잎이 있어요. 근데 마치 그냥 지나가는 바람, 흔들리는 꽃,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고 이 시를 쓴 사람은 바람이 길을 잃어버려서 꽃도 한번 들렀다가 나뭇잎한테도 한번 들렀다가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시를 썼을 거예요. 굉장히 말이 어렵죠.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느낌, 바람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바람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 시 속에서, 그냥 바람은 시원해요가 아니라 이 시 속에서 누가 길을 잃은 바람이 길 잃은 바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빈칸 채우기네요.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뭐가 불어서 꽃과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뭐를 잃은 바람이 꽃잎과 나뭇잎에게 길을 묻는다고 생각하였다. 말이 너무 길어요. 말하는 이는 뭐가 불어 꽃과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봤다. 뭐겠어요? 답은 바람이 되겠죠. 바람이 부니까 꽃과 나뭇잎이 흔들리겠죠. 근데 뭐뭐를 잃은 바람이, 우리 제목이 뭐예요? 바람이 길을 묻나봐요. 길을 왜 물어볼까요? 길을 잃어버렸으니 길을 묻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뭐를 잃은 바람이 되겠습니까? 바로 마우스가 또 문제네요. 길을 잃은 바람이 되겠습니다. 쭉 읽고 길을 잃은 바람이 꽃잎과 나뭇잎에게 길을 묻는다고 생각하였다. 길을 잃은 뭐를 걱정하는 말하는 이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시다. 뭐를 잃은이겠어요? 길을 잃은 똑같이 바람이 들어갑니다. 선생님과 이번에 시 한 편 바람이 길을 묻나봐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 문제도 풀이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5번하고 6번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 특히 장면을 떠올리는 문제들은 상상을 하면서 읽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시 한 편 같이 독해해 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